디트로이트도 있지, 미시간 대학교도 있죠. 그래서 미시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시간에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거든요. 그 디트로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기름밥 먹으면서 자동차 만들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그린 이코노미 해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 넘어가야겠다 말하면은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실리콘밸리라든지 그쪽에서만 부가 창출되는 거지 전통 산업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 대선 70%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트럼프가 선전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합주 한 7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이기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뭐 완승을 했더라고요. 7개 다 이겼고 거기다가 심지어 포퓰러 보트까지 이겨버렸으니까 50%를 넘어버렸거든요. 완승 내지 압승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나 해리스가 가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졌으니까 앞으로 상원의원 정도는 할지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나오기 이제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번 선거 왜 이렇게 트럼프가 선전을 펼쳤는지 일단은 경합주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 러스트벨트,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인데 지금 미국 경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쇠퇴해버린, 옛날엔 잘 살았지만 지금은 아주 가난해진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우스햄튼의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그 베들레헴에 제철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쇠퇴하는 바람에 그 동네도 바로 러스트벨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뭔가 하면은 100몇십 년 동안 3번 빼놓고 이 사우스햄튼 카운티 그 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딱 3번을 빼고는 다 맞췄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벨웨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벨웨더가 뭔가 하면은 양들 보면 이렇게 벨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웨더라는 건 어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이끄는 양들 중에 하나를 갖다 그런 이제 배를 갖다 가지고 딸랑거리면은 다른 양들도 우르르 그 벨소리 따라가지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벨웨더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가 벨웨더 카운티입니다. 하여간 그 펜실베니아가 그렇게 러스트벨트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번에도 해리스 민주당 야단을 친 거죠. 너희들 그렇게 맞는다 야단을 치고 트럼프 편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미시간이었어요. 디트로이트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미시간 대학이 있는 그런 대학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진보적이겠어요. 미국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진보거든요. 그래서 미시간이라는 데가 디트로이트도 있지,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도 있죠. 그래서 미시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시간에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거든요. 트럼프 그러면 왜 그럼 미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이코노미 뭐 이런 거 녹색 경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해 간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랐던 거죠. 방향은 옳죠. 전기 자동차는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자동차 이길 수 없어요. 자동차는 미는 힘이 있어요. 발이 빠른 것도 있지만은 이 미는 힘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기 모터는 굉장히 세거든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죽었다 깨도 못 이긴다. 다만 배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제 배터리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앞으로는 마치 옛날에 칙칙폭폭하는 전기기관차 사라지듯이 가솔린하고 디젤 자동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뭔가면은 이전하는 속도죠. 그 디트로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기름밥 먹으면서 자동차 만들던 사람들, 가솔린 엔진 만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우리 빠른 속도로 그린 이코노미 해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 넘어가야겠다 말하면은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지식인들은 머리가 빠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보다 좀 느리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는 책으로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갖다가 저쪽 디트로이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조금 맞춰가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역시 그 연구소에서 논문 쓰듯이 책을 쓰면서 그냥 정책을 발표해버렸던 거 아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랍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시간주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트럼프 압승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은 네탄야후입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기습당해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망신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중동 최강의 국가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 하마스 애들한테 기습을 당해가지고 자국 사람들이 천몇백 명이 죽고 끌려가고 망신을 당하고 했으니까 총리로서는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그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정보기관들을 이끌어야 되는 총리가 완전히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완전히 바닥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보복을 한다고 또 하마스 공격을 막 들어가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약자들이잖아요. 이 약자들 갖다 공습하니까
또 전 세계 여론도 나빠지죠. 이 사람은 완전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위기 탈출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스라엘 총리는 항상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 했다가 다른 사람 했다 또 네타냐후 하고. 근데 이 네타냐후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하고 이란 대사관 그 건물 옆에 보면 이제 무슨 군사 시설도 있나 봐요. 거길 때려가지고 공습을 했죠. 공습해가지고 전쟁판을 갖다가 이스라엘 대 하마스,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딱 바꾸고 나서 이란하고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하니까 이란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이란은 뭐 악의 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네타냐후 지지가 쫙 들어오죠. 네타냐후 살아납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살아날 뿐만 아니고 이 타이밍을 갖다가 트럼프 대선하고 타이밍을 맞춰요. 리듬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습해가지고 전쟁의 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랍계하고 싸우고 하는 이 싸움판을 갖다가 미국 대선의 리듬에 맞춰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랍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뿔따구원하죠. 미국에 있는 아랍계 사람들은 왜 우리 고향을 갖다 공격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화가 많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아랍 편에 들 수도 없고 하마스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란 편 들 수는 아예 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스라엘 편도 들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에 사는 아랍계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바이든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아랍계 사람들은 미시간주에 집중해서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십만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표가 일치단계를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랍계는 원래 같으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지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네타냐후하고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뿔이 좀 나니까 지금 공화당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에 미시간에서의 그 격차 트럼프의 압승에 기여한 게 아닌가. 제가 어저께 선거 결과를 따라 이렇게 쭉 보면서 분석한 걸 보니까 역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 미시간 대학교가 있는 대학생 쪽은 그래도 민주당이 압승이에요.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여간 민주당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대신 디트로이트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지는 바람에 미시간을 갖다 미국 민주당이 뺏겨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역시 예상대로 차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셌던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2016년도 나왔고 2020년 나왔으니까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검열이 존재하면은 근데 국가가 독재를 해가지고 검열을 하고 아니면 사회가 뭔지 모르지만 PC주의 같은 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검열을 하면은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면은 검열을 하는 쪽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야, 저 우리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하는 애들은 없어졌구나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걸 갖다가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원래 과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 달라가지고 과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반란을 갖다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컨대 5천만 중에서 3천만이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터져 나와요. 갑자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번도 미국 민주당이 PC주의 가지고 강요를 하잖아요. 지식인들 자꾸 강요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약간 내려다보듯이 지금 가방끈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갈아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꾸 침묵을 합니다. 나 겉으로 난 민주당 좋아해. 나는 이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막상 표를 찍을 때는 트럼프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그 언론의 자유 문제, 특히 우파적인 언론이라든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을 갖다가 그냥 놀리고 저 사람들은 바보야, 좀 못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놀리는 걸 갖다가 그만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말을 갖다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차이 트럼프가 줄어들면서 계산의 착오라든지 이런 게 사라질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잖아요. 짜장면 하나에 요즘 10,000원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유, 짜장면 하나에 무슨 10,000원이에요. 비싼 짜장면도 아니고 삼선 짜장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물가가 뛰었는데 미국 물가는 더 무섭게 뛰었대요. 그 미국 쪽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아니면 방송들도 들어다 보면은 진짜 미국 물가는 살인적일 정도로 뛰었다 그러니 20년 전 이럴 때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무조건 부자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미국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서민들의 삶은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 경제 성장률은 엄청 좋죠. 서방에서 가장 좋고 야 인구 3억 몇천짜리가 저렇게 경제 성장이 잘하냐 할 정도로 좋은데 그거는 실리콘밸리라든지 미국의 첨단 산업을 통한 그쪽에서만 부가 창출되는 거지 전통 산업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정말 심하다. 실리콘밸리 가면은 여기는 뭐 10억짜리 자동차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인데 웨스트 버지니아라든지 펜실베니아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한 달에 200-300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거기다 물가까지 엄청 두세 배 뛰었는데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트럼프는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 입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애매하다고요. 애매하니까 미국의 많은 그 가난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노가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 분노가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을 갖다가 때린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결정짓는 변수를 뽑는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만든 선거 정권 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